진중권 동양대 전 동양대 교수 또 다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발언이 좀 더 세지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계좌 추적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교수직도 벗어던지고 더 홀가분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을 했습니다. 계좌 추적 해프닝은 유시민 작가가 상상력으로 창조한 가상현실이다. 알릴레오는 판타지, 꿈꿀레오라고 표현했더군요. 성인용 디즈니랜드라고 폄하하면서 친문 패거리에 대한 공적 감시 기능이 마비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현재 친문 쪽 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충신과 간신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실까요? 위조가 안 됐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돼요. 못 찾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당에다 얘기를 했다고. 내가 해봤는데 그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에 거기다 목숨 걸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제 나도 이제 조국한테 유리한 그 사실이 나오면 증언 같은 게 나오면 당에다 다 연락을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동양대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잖아요. 실제로 마지막 판에 그거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건 좀 나라도 이건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막판에 이제 임명되기 전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당연히 막 다 전화 걸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할 거 다 했어요. 사실은 다 했는데 결국 임명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냥 탈탄계 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최경철 의원부터 한번 진중권 교수 왜 저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진중권 교수는 지금 다 던졌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예. 자신이 거의 모든 지갑을 던져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용기죠. 이분이 내세우는 것은 정의입니다. 지금 유시민 전 장관께서 하는 행동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정의에 빗대서 저런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정을 갖고 있는 동료였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정의를 위해서는 유시민 전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아까 뭐 희생 얘기도 뭐 야당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내가 동양대를 뛰쳐나오겠다. 그래서 큰 용기를 내셨죠. 저는 진중권 교수처럼 저렇게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렇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동양대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맞는데 저런 용기를 내셨고 저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진중권 교수의 말을 한 번쯤 귀담아 보시면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정말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시는 갈릴레오가 꿈꿀레오가 아닌지 또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가 하시는 그 뉴스공장이 진중권 교수의 말을 빌리면 개꿈공장이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지원 교수, 진중권 교수가 정의의 사도다. 지금 이렇게 최경철 의원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마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을 그렇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넬에 썼습니다만은 진중권 교수는 말 그대로 이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아주 무거운 주먹처럼 완전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튼 진보 진영의 그런 그 진영의 그 논리 또는 뭐 득실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제가 또 판넬을 썼습니다만 시민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됐던 조국 사태가 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작동되었다. 그 무리한 수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검찰의 이 잘못된 이 그 권력의 작동을 우리 시민들이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출발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지금 이래 이 치고받기 싸움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아마 이 지향하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가 생각했던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말꼬리 잡기식 싸움으로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줘왔던 이 상당히 그 알려진 지식인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는 조금 삼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진중권 교수, 유시민 이사장, 한때는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노유진 이렇게 진보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박원석 의원께서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우선 두 분 다 저희 정의당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은 동지들인데 이쪽 갈등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고요.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의 의도를 떠나서 이게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진영의 분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이라는 이름 아래 친노 친문과 그리고 전통적인 진보 세력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 맞서 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이 여당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주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도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나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진보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까지 갖고 있잖아요. 이 점을 진중권 교수는 지적하고 있고, 또 본인이 지금 동양대까지 그만둔 마당에 그만두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리고 나는 자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유로운 입장에 서서 이런 어떤 현상과 맞서 싸우겠다. 이제 이런 그 결심을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진영의 분화는 앞으로 훨씬 더 격렬해지고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진보는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진보라고 불렀던 게 문제였던 거죠. 대선 전에 진보 내부에서도 친문 패권주의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지금 진중권 교수는 소위 문재인 정부, 소위 친문 진영의 몰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몰락을 계속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박원석 의원과 다르게 진영의 분화가 아니라 진중권 교수야말로 진정한 정의당원이에요. 정의의 상식적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친문 패거리에 대해서 공적 감시 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여적껏 계속 불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이 없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되면 30일 내에 임명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를 담당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한 번도 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중권 교수는 내가 민간의 특별관찰관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친문에 대해서도 공적 감시 기능을 하겠다. 정말 저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당해봐서 아는데요. 엄청난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적으로나 무슨 뭐 다양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 진중권 교수의 정의의 기준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소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위 여권 내에서 더 많이 나와야
그나마 지금 많이 무너져가는 지금 유재수 사건 뭐 조국 사건에서 보지만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들에서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저런 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진보 내부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 지지층들이 좀 다를 텐데요.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두 분 말다툼 내지 그 언쟁이 충고를 넘어서서 이제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 기준에서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진중권 교수는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께서 약점을 보이시니까 상식적 기준에 비춰볼 때 도저히 상식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언행이 있기 때문에 진보 지식인의 어떤 상징적 지위에 대한 어떤 패권 싸움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나.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예, 어떤 자리매김용 공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건데. 자, 지금 진중권 교수가 왜 이러는 걸까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은 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그 케이스가 검찰이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저는 그것도 봤으리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뭘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고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윤석열 검찰총장님,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사전에 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희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셨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유시민 이사장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발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고발당한 거는 뭐 알릴레이를 통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런 걸로 고발당해서 이제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한다 그랬는데 뭐 허위사실 얘기할 때 뭐 계좌까지 볼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실명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뭐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뭐 국회든 아니면 뭐 법원이든 국세청이든 금감원이든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열흘 안에 알려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그다음에 3개월,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15개 계좌 중에 10개의 유예 조치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다른 계좌를 조회하다가 얘기했으면 이렇게 15개 중에 10개나 조회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의 해명을 보면 약간 저는 의문인 게 우리가 하진 않았는데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경찰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또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이 유예 조치를 건 기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를 들은 뭐 검찰, 경찰 아니면 뭐 국세청 아니면 뭐 금감원, 국회 아니면은 근데 이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기관들은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재판주인 것도 없고 국회에서 내가 나갈 일도 경찰은 없고. 안 했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다른 경찰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예. 얘기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아니면 검찰이 하던 거를 수사 지휘를 하면서 경찰이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경찰과 검찰이 약간 핑퐁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 지휘로 경찰이 했으면 이건 우리가 원래 하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시켰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아마 15개 중에 10개를 봤다 그러면 수사기관일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검찰과 경찰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어쨌든 본인의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니까 검찰이 뭔가 좀 자기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계좌 추적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게 유시민 이사장의 속내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계좌 추적 만약에 영장 없이 했다면 파장이 크겠죠.
최경철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 의도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영장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영장 없이는 그 은행에서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영장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발부가 됐겠죠. 발부가 됐는지 실제로 했는지는 아직도 어떤 수사기관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 장관이 유 이사장이 저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 계좌에 대해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진중권 교수도 제기를 했다시피 노무현 이사장께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유시민 이사장. 예, 얘기했죠.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계속해서 남이 무언가 자신을 들추고 있고 그리고 이 정권의 딜을 계속 캐고 있다는 음모론을 계속 생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서류를 내놓든지 어쨌든 그러한 모든 국민들이 알만한 근거와 서류를 내보여주시면 예. 음모론이 아니고 실체론이라고 믿을 텐데 지금처럼 저렇게 말씀만 하시면 누구나 진중권 교수처럼 음모론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원석 의원 생각까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통보 유예가 된 상황이고 무한정 통보 유예가 될 수 없거든요. 예. 언젠가 가면 밝혀질 겁니다. 어디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계좌를 조회했는지. 그때 되면은 정말 검찰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과도한 상상력의 나래를 피거나 과도한 억측을 하는 것은 피차간에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확인한 건 노무현 재단의 계좌 15개 중에 10개를 이 영장을 계좌 추적을 했고 그에 대해서 통보 유예가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던진 거고 검찰은 부인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예. 되겠죠.